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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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구비, 구비, 구비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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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희망의 길 행복.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의 이름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인데요.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원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모두가 당황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현님. 네, 도현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네. 오늘 섭외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1시간 정도 전에. 1시간 전에 섭외를 받았다고. 네. 예.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늘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섭외가 그쵸, 들어와도 그쵸. 당황하지 않고 그쵸. 할 수 있다고. 프로니까요. 네. 도현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나요? 저도 사회자분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얘기가 다른데요? 작가님 얘기가 다른데? 앉아있는 건데. 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 질문이 적혀 있거든요.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도현님께서 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다큐멘터리였는지 저 1번 사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진. 네. 지금 1번 사진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1번 사진을 보시면은 한 달 동안 버리는 쓰레기가 120kg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4인 가족으로 120kg라고 하더라고요. 4명의 가족이 함께 살 때 120kg의 쓰레기가 나온다. 매달 나온다. 한 달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예? 저희 집에서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모아보자 이런 실험을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의 취지가 네. 가족분들이 쓰레기가 나와도 버리지 않고 네. 집에 쌓아둔다는 그런 컨셉인가요? 그걸 컨셉은 아니었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걸 취지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거다라고 하셔서 예.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피디님들이 근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볼 거다 이 집에서. 약간 그 속은 거네요? 완전 속았다. 방송국 놈들이 그래요. 네, KBS 놈들한테 예. 아무튼 그래서 30일 동안 쓰레기를 모으셨어요. 네, 모았더니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네. 예. 그만큼이나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재활용품 21kg, 음식물 쓰레기 17kg, 대박. 일반 쓰레기 100kg이 나왔네요. 근데 예. 전문가분이 오셔서 저희 집이 이게 일반적인 양이라고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이 정도면 평균 정도 나온 거다.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네. 가족 구성원분들과 네. 사전에 합의를 보신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실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피디님들 가시고 나서 바로 혼났어요? 네, 너 맘대로 이렇게 맨날 정하냐. 그래서 혼이 났죠. 근데 실제로 가족분들이 몰랐어요, 이 다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다큐를 찍는 것은 모두가 알았지만 쓰레기를 모아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네. 집에서 함께 사시면서 얻었던 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팁 많죠. 팁은 많은데 우선 쓰레기 모으는 동안에 팁이 생긴 게 아니라 네. 쓰레기 다 모으고 전문가분이 오셔서 쓰레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시면서 얻은 팁들이 있고 네. 그냥 쓰레기 모을 때는 그냥 많은 생각들을 했죠. 쓰레기 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진짜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구나. 뭘 하려고 해도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판에는 좀 많이 줄이려고 온 가족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 줄이는 어떤 네. 고민들을 하게 됐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쓰레기를 좀 줄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하실 때 부모님께서 청소를 좀 자주 하시는데 네. 물티슈를 그렇게 쓰셨어요.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편하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닦고 버리고 바로. 티슈 보통 집에 한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일반 쓰레기다 보니까 그쵸. 부담스러워서
걸레를 새로 만들어서 걸레를 쓰자 우리 앞으로 이런 것도 하고, 대형마트도 소포장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속포장? 네, 각 다 야채 하나를 사도 이만한 야채를 사도 이만한 포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네. 장 볼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또 쓰레기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찍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그냥 포장 안 돼 있는 야채를 파는 거를 사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했었어요. 그럼 대형마트를 이제 아예 안 가시나요? 아예 안 아예 안 가기에는 가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이마트인가요? 롯데마트. 예. 롯데마트. 괜찮아요. 여기 유튜브라서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 만에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예. 감자를. 아니 무슨 음식물 쓰레기 얘기해 주시면 예. 음식물 쓰레기가 이건 쓰레기는 아니니까요. 이건 예.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한 3봉지가 모였었어요 그때. 일주일에 3봉지. 네, 저희 집이 좀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 해서 많이 나온 편이긴 했는데,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냄새가 심하죠? 겨울인데도 그렇게 심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심해서 거기 베란다에 빨래도 널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얘랑. 그래서 말씀드려서 우리 음식물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기로. 다른 거랑 대체해 주셨어요. 그 무게만큼 달아서 다른 거 생수통 이런 걸로 대체해 주셨거든요. 그 저희가 그린 파티지 않습니까? 네. 그 파티에는 꼭 음식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강원도 감자와 함께하는 네. 그린 파티. 그린과 너무 어울린다. 그렇죠. 이게 강원도 감자입니다, 여러분. 그쵸. 요즘에 그 강원도 감자 사는 게 핫한데요. 그래서 혹시 도현님 감자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갑자기? 예. 안 까먹어도 되겠죠? 뭐?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저는 쓰레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배부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배불러서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동안 쓰레기랑 함께 사셨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맛있어요? 강원도는 감자죠. 역시. 강원도는 감자입니다. 감자입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랑 함께 살 네.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확실히 없다. 확실히 없다. 네, 얘는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네, 모두 저희 가족의 모든 결론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요? 가장 힘들었던 거요? 우선 쓰레기가 쌓이는 걸 계속 봐야 하는 그 부담감도 너무 컸고, 베란다 보시면은 아까 사진 그쵸. 아까 사진 보시면은 이게 다 쓰레기군요. 네. 오, 반이 더러워. 꽉 차 있거든요. 베란다에 반이. 그렇죠. 이거를 계속 봐야 하는 것도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컸는데,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쓰레기. 어쨌든 이런 한 달 동안 쓰레기를 안 버리는 일을 해보는 게 아주 귀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드물고 귀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드문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이 보시는 분들한테 네. 쓰레기를 드셔도 됩니다. 네. 저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요.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쓰레기를 한 달 동안 안 버려보니까 확실히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쓰레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어떤 진심으로 나온 그 다큐를 보시면은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모으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례들이 호모 쓰레기 쿠스라고. 호모 쓰레기 쿠스요? 네. 그 쓰레기를 줄이는 거를 온 삶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시는 신인류를 호모 쓰레기 쿠스라고 요즘에 부른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KBS 다큐멘터리를 봐라. 아니. 너무 제가 관계자 같은데. 상관없어요. 다시 보기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공식 영상이 몇 개 뜨는데 그걸로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해요. 혹시 본인이 나온 영상 몇 번 찾아보셨습니까? 여기저기 뿌리고 그래요? 한 50번. 50번이요? 보면서 저 때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는데 조금 화면에 비친 나를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경민이 이게 안 보여요. 타이머가. 시간이. 네네. 그래.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떤 네. 삶을 살기로 뭔가 이렇게 마음 진짜 다짐하신 게 있으신가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들은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는 필수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인 거라고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분들과 뭐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자세한 얘기는 줄이면 줄일 수 KBS 있다. 다시 보기와 함께 하시고요. 네. 오늘 이 댓글 달아주세요. 역사적인 첫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예. 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 파티. 갑자기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제목은 나의 채식 실패기인데요. 저는 아까부터 진행을 하고 있던 김범일이라고 하고요.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 자기소개를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덕후 고은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최미연입니다. 우리 제주덕후 고은영 선생님과 준비되지 않은 최미연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채식 실패기인데요. 우선 채식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주덕후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작년 가을에 어디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발표의 주제가 뭔가 몸과 생태와 이런 정치였고, 제가 제주에서 흑돼지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육지에 이렇게 내다보내는 이런 그 산업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일 한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부터 제가 이제 채식을 그 발표를 하기 위해 채식을 시작했어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오 이렇게 해서 언팔에 오줌 놓기식으로 채식을 시작했다. 근데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하셨어요? 네, 4개월 정도를 했고. 4개월 정도 하셨어요? 4개월 정도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실패! 실패! 시원하게 실패하셨. 우선 자 킵해 두겠습니다. 우선 고은영 선생님께서는 4개월 채식하다 실패하셨다. 최미연 선생님께서는 그럼 채식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2011년도경부터 해서 네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9년을 하신 거네요? 네, 근 9년이 됩니다. 와, 네. 그 당시 2011년에는 내가 채식을 해야겠다. 어떤 계기로 채식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미 FTA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어요. FTA? 네,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 영상을 보고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다 저렇게 길러지는 거구나에 충격을 받아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이제 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씩 이제 제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소고기 안 먹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죠. 9년을 그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쭉 이어오셨다는 건데요. 네, 네. 실패 안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몇 년간은 닭고기는 계속 먹다가, 네, 닭고기를 안 먹은 지도 지금 한 5년이 됐고, 이제 작년부터는 생선이랑 우유 뭐 그런 것까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약간 실패할랑 말랑,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네.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성공과 실패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삶. 그렇습니다. 우선 고은영 선생님께서 네. 4개월 만에 채식을 실패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작년에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8월 정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네, 강연하고 막 KTX 타고 버스 뭐 이렇게 타고 해도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 푸드코트나 뭐 이렇게 역사 안에 있는 밥집 중에 뭐 정말 먹을 데가 없어요. 네, 먹을 데가 없어서 정말 아무데나 가서 이제 순두부찌개 그렇게 순두부찌개 계속 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배고리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구조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너무 배고파서 중단. 배고파서 실패. 배고파서 실패. 구차해. 아니, 구차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미연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어떤 채식을 실패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야 되는 걸 못해서 방금도 되게 11년이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최미연 선생님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단기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유제품을 안 맞아요. 먹는다던가 육고기를 안 먹는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어렴풋이 들으신 게 있어서 네. 이게 되게 엄격한 규율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규율. 계신 것 같아요. 규율. 그래서 뭐 이건 그럼 먹어도 되냐, 이거는 괜찮냐.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물어본 적 있어요, 사실. 네, 채식하는 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고은영 씨가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채식한다고만 딱 생각이 그 정도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내가 잘못 시킨 건가 약간 이런 생각에 이거 먹어도 되나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김치에는 멸치젓으로 이렇게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산물 네 그런 걸 어류를 안 드시는 분들은 김치도 안 드시곤 하거든요. 젓갈. 네. 액젓이 안 들어간 김치는 없네요. 있긴 따로 있는데. 만드는데 찾기가 힘들죠 대중적으로는. 어쨌든 채식을 하는 게 뭔가 규율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하게 육고기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심하게 고기를 먹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네, 과소비를 하는데 그거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어쨌든 대안적으로 식량이나 뭐 많은 것들이 자원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지구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범주를 더 많이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치킨만 먹을 것이냐 하면은 많은 닭들이 생산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정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축산 같은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얼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댓글이 카메라 좀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컨셉이고요. 너의 너무 옆모습. 네. 분리수거 다. 감자 껍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문가분들이 감자 껍데기에 오히려 암 세포를 줄여주는 그게 많다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만 먹으면 먹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 감자 한번 드시겠어요? 네, 저희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 파티기 때문에 알죠. 음식을 먹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막 이런 거 막 젤리를 막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포장이 돼 있네요. 이게 순편한 젤리라고. PPL인가요? 네. 내라고요? 경남에서 총명 젤리와 속편한 젤리, 비건 젤리. 아니, 젤라틴이 없는 오늘 시작한 젤리를 방송인데 벌써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그 다 유기농으로 만든. 유기농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하는? 아니 이만큼 많이 주셔가지고 주셨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젤리나 뭐 그런 과자에는 굉장히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젤라틴이라고 이제 젤라틴. 네, 쫀쫀한 그 정성을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채식을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마이구미 이런 젤리도 못 먹게 되고 막 그랬는데. 젤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동물성. 젤라틴. 돼지고기요. 젤라틴. 네, 돼지 껍데기. 네, 그런 게 피부 들어가고요. 그건 콜라겐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뿌린 게 이거 비건 젤리예요. 이거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는. 저희가 방송이 길지 않은 관계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자 계속 드시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채식 선택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식 선택권. 네. 정말 채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기는 쉽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데 채식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받는 거예요. 자세히 차별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서름이 크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치맥이 굉장히 한국의 주된 문화로. 치맥. 네, 주된 문화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치킨의 맥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온갖 치킨 광고가 나오고 하면 뭐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뭐 어플로 그냥 몇 번 클릭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 집에 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치킨을 먹지 않는 저로서는 채식에 있어서 그만한 편리한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없거든요. 우리는 치킨을 먹고 싶을 때 배달의 민족을 눌러서 아무 때나 치킨을 먹을 수 있지만 채식을 하시는 최 선생님께서는 어플을 켜도 채식 식당이 없고 네, 밖에 그렇죠. 나가도 없고 KTX 역사에도 없고 네. 그래서 실패! 그래서 저는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자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네. 개인이 뭐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감자든 뭐 이것저것 자기가 고기가 아닌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 또한 보장되어야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진다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그 외국에는 이렇게 채식 선택권을 보장을 해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공기관의 급식에 채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프랑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화돼 있고요. 의무화가 되어 그리고 있어요.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완전히 그게 법제화가 돼 있고 독일이 전 국민의 10% 정도가 채식 인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좀 더 이제 문화적인 부분으로 좀 되고 있고 뭐 이래요.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채식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채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요렇게 한번 한번 시도해보자라든가 아니면은 채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지 마세요. 요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고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패자 고은영입니다. 근데 저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북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비건 이즈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도 요새 되게 많던데요. 유럽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 그래서, 한마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마디. 예. 네, 채식이 생각보다 힙하다. 아, 그리고, 힙하다. 네, 힙하다. 힙스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 마디. 예. 같이 먹는 밥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채식하는 사람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육식이 기본값인 사회를 다시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뭐 예를 들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정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채식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뭐 범밀님 저희 식당 오늘 저녁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네. 못 드시는 거나 뭐 저 오이요. 아 오이 예, 예, 예. 네 그러면 오이가 없는 오이가 없으면서도 제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가 없는 식당으로 네, 네, 가봐야겠네요. 네. 이런 네, 네. 식으로 제안을 한다던가. 어제 한번 물어보고 네, 같이 네, 밥 네. 먹는 사람에게 네, 무조건 육고기가 기본값이어서 우리 그냥 오늘 날도 좋은데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누군가는 못 먹을 거나 안 먹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심하고 고려하면서 질문하고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되면은 채식이라는 게 뭐 특별히 유별난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정말 생활적인 걸로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제주덕후 고은영 선생님과 준비되지 않은 최미연 선생님과 함께했던 나의 채식 실패기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많이 드세요. 감자 완전 맛있어. 피부 미용에 좋답니다. 예, 콜라겐. 아니구나. 진짜 맛있어. 예,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그린파티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김범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왼쪽에 계신 게스트분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이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방송의 이름은 굉장히 엄숙한 제목입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 이유진 본부장님 모시고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진 선생님, 네. 그린 뉴딜이 무엇인가요? 네. 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경제위기, 보이십니까? 기후위기. 직접 손으로 쓰신 판넬입니다. 써왔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예. 정말 심각한 위기의 순간들에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는 거의 생산과 소비를 멈추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제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맞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제자 경향 판넬이 한 개가 아니네요. 예.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개예요? 네네. 자, 속절없이 녹는 그린란드 남극 빙하, 거침없이 치솟는 해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네요. 네, 지난해 엄청나게 유럽이 더웠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 더웠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린란드의 이 빙하가 6천억 톤이 줄어들어서 세계 해수면이 2.2mm 상승했는데요. 네. 이게 2.2,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2mm면 요만큼 아니에요? 예, 요만큼. 네. 네. 그 정도는 녹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mm만 올라도 6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홍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6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뭐 섬에 사신다던가 네, 해수면이 낮은 지역, 해안가에 그리고 또 산다거나. 해안가에 사는 지역.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몰 위협에 있는 시드니나 뉴욕 같은 경우는 긴장하고 있고 네. 이 원인이 바로 화석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예. 온실가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의 해법은 탈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우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를 덥게 해주는 친구들이고 그쵸. 탈탄소라는 거는 탄소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쵸. 탄소가 주로 화석 에너지의 연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라 하면 석탄, 석유, 가스 친구들 석탄가스. 이런 걸 예. 아예 안 쓰자는 얘기신가요? 그쵸. 탈탄소, 화석 에너지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린 뉴딜 얘기가. 그래요? 네. 언제 나오나 싶었습니다. 네. 예. 화석 에너지의 연소가 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우리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네.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석탄 발전소라든지 네. 아니면 물류를 일으키는 이렇게 석유의 소비라든지. 맞아요. 네, 그래서 화석 에너지의 흔적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쵸. 뭐 운전하시고 그쵸. 비행기도 다 석유로 가고. 그쵸. 그쵸. 그래서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에너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 분야. 인프라와 아니면은 건물 네.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보면은 화석 에너지가 쓰이는 곳이 에너지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네. 산업 전반이라든지 아, 선생님 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네,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네네. 예. 선생님 네. 감자 좀 드시고 계시고요. 아, 네네. 감자 혹시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에너지가 석탄 발전소를 이제 안 쓴다. 석탄 발전이 사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아, 그래요? 원료이기 때문에 아. 석탄 발전소 탈석탄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석탄 발전소를 쓰는 한국이 겁니다. 이게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예, 네, 예.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삼척이라든지 강릉에 아.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어서 짓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안 짓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짓고 새로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파리 협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세지면 네. 이렇게 투자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자산들이 좌초자산 가치가 앞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빚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지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야 그거 쓰면 안 돼. 라고 네. 했을 때 야 줬는데 어떻게? 이건 또 낭비가 그래서 된다는 다 얘기예요.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초자산. 지금 그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은 또 새로운 인프라와 건물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 기존의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요. 네.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제로에 가깝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한 건물. 네, 그렇게 하려면 보일러를 안 해야죠. 떼도 따뜻한 건물.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오. 건물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짓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 한 번 지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쵸. 30년, 40년 쓰게 될 텐데 그 건물 자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플러스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에너지를 오히려 생산하는 그런 건물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자원.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순환 경제. 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지금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심각한 그거 봤어요. 상황입니다. 뭐죠? 거북이 코에 막 빨대 있는 거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생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를 고려해서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들을 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 순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경제 전반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혹시 선생님 판넬이 더 있나요? 이게 이제 요거랑 이거 마지막 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예, 너무 많이 네. 마지막 지역인데요. 네네. 공공의료, 지역 먹거리, 에너지 돌봄과 교육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동안 세계가 서로 이동하고 물자를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그 지역 안에서 먹을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특히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디 안 가도 서울로 다 오지 않더라도 예. 자기네 동네에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서 먹을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나 돌봄 같은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지금 있습니다. 요게 다 그린 뉴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요게 플러스해서 농업 분야에 농업 분야.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댓글이 달려나오고 좀 보겠습니다. 댓글이 없을까요? 아직 없네요. 예. 많은 분들이 아까까지 이거 보시고 바쁘신가 봐요. 마지막 판넬인데요. 회복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면은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들 또는 프리랜서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 위기가 정말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살릴 거냐, 다시 도로를 닦고 공항을 건설하고 토목사업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를 재구성하면서 네. 대전환을 하면서 각각의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재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네. 그 지역사회가 또는 그 국가가 또는 개인이 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그린 뉴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경제를 재구성할 때 더 네. 이상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은 새로운 네. 에너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자. 그쵸. 그것이 또 그린 뉴딜인 거고 네. 우리가 그런 회복력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감염병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증가할 것 같고요. 기후위기에 따라서 폭염이라든지 한파, 2018년에도 엄청난 폭염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 더웠어요? 더웠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한 국가가 또는 한 지역사회가 또는 한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회복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우리의 경제를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10mm 해수면 상승 시 600만 명 홍수의 피해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석탄 발전소, 로컬 에너지 돌봄 교육 공공의료. 네. 이유지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치셨네요. 저희가 방송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린 뉴딜 전문가 이유지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해봤습니다. 그린 파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